보통 그 옥중일기나 아니면은 저기 옥중일기가 아니고 옥중일기는 이제 윤석열이 쓸 거고 옥중 옥중 쓰겠지. 저번에 김밥 내용이 다 편집됐나요? 네. 장안동이 아니지. 거의 서울 김밥 원탑 정석 김밥 사장님한테 또 생색을 좀 내야지. 이거 내가 오픈할게 형. 와 고기 봐. 딱 봐도 엄청 야들야들해 보이네. 장안동으로 이걸 먹으러 올 만한 가치가 있다 할 정도로 국내에서 먹어봤던 보쌈 중에는 베스트예요. 어차피 해외에서 보쌈 못 먹지 않나요? 해외에서 네. 아무튼 안녕하세요. 론입니다. 안태욱입니다. 아, 네. 저희가 저번에 술 먹으면서 토크를 자유롭게 하는 거를 내보내드렸는데 반응이 워낙 좋아서 안태욱 실장님 또 두 번째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에다가 대한민국 원탑 보쌈집에서 시켜주셔가지고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주는 켈리가 맛있어요. 뭔가 브랜드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하신 분이야. 저는 처음에 이 켈리라는 맥주가 나온다고 했을 때 기대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맥주가 성공하려면 두 글자 상표여야 된다라는 철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카스, 테라, 뭐 오비 그런 식으로 딱 이모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게끔 켈리라고 지었다고 들으니까 저는 클라우드를 너무 좋아하니까 켈리 안 먹겠어 라고 했었는데 마침 이 켈리가 런칭할 때 서브 유튜브 광고 같은 거를 요 듀펠센터에서 찍었었어요. 우연치 않게 딱 먹었는데 클라우드를 넘어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맥주 맛의 차이를 크게 몰라서 조금씩 있어요. 이게 또 캔이냐 병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미묘하게 다른데 캔이 더 맛있죠? 유리병. 유리병. 네. 확실히 안 실장님은 디자이너긴 디자이너다. 응? 모든 게 뭔가 이렇게 호불호가 확실하게 있어. 이 젓가락도 보쌈집에서 주신 나무젓가락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더 깔끔한 나무젓가락 가져오신 건데 사실 이거 되게 다 그렇지 않아요, 형? 이게 다 그렇다고 믿는 것 자체가 너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취향을 확실하게 안다는 게 되게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족발 안 먹고 보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같은 사람 처음 봤어, 난생. 이유가 뭐였죠? 징그러워서. 그러니까 저도 단순히 보쌈은 괜찮은데 족발은 너무 못생겨서 안 먹는 거거든요. 저는 그 이름 자체 네이밍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족이든 발이든 족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친구들끼리나 연인끼리 야 어디다 족발을 내밀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 할 때 있잖아요. 저는 오케이. 족발이라는 단어 딱 들으면 살짝 움찔해요. 그리고 형이 뭐 저보고 지금 디자이너라서 그런 거 같다고 하셨는데 형도 디자이너잖아요. 형도 호불호 장난 아니잖아, 그죠? 근데 저도 이제 호불호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확실한 사람이긴 한데 그런 모습을 너무 드러내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숨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나도 형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저는 난 이게 좋아, 이게 싫어 이렇게 드러내는 바람에 저번 회에도 말씀드렸던 그 특유의 불편한 에너지를 주는 게 여기서도 좀 있나 보다, 형. 그런 게 당연히 이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스테이지에서는 안 실장님의 살아가는 방식에 문제가 없는 걸로 하고 빨리 저는 보쌈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형. 더 식기 전에. 이 보쌈 가게는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시경 씨도 다녀가지 않은 곳이고 아름아름 이 장안동에서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하니까. 그런데 혹시나 방송에 나간다, 이름이 알려진다 이러면 아주 안 좋은 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듀펠에 오셔서 저를 만약에 만나게 되시면 그때 그 보쌈집 어디냐라고 하시면 제가 다이렉트로 알려드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듀펠 센터로 인도하신다고요? 저는 론나 유료 회원 가입해서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반칙이지. 저번 주에 좀 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주말에. 그쵸. 괜찮으신가요? 신변에 이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극렬한 지지자들은 일단 키보드 상으로는 아주 강해요. 근데 아주 오프라인상에서 직접적인 뭐 위협을 받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이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계엄이나 뭐 여러 가지 올리브드랩 서비스라는 브랜드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표현하는 브랜드니까 화와 이런 감정을 옷으로 표현하고 담아놓고 기록해놓고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옷을 만들었는데 물론 제가 막 아주 유명한 사람만큼 영향력이 있진 않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평소 받는 댓글에 비해서 한 40배 정도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댓글이 많아졌는데 다 싸우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런 거 만들어줘서 같은 마음이라는 걸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뇌 없는 거 아님? 중국인이에요? 빨리 북한으로 가지 왜 여기 있냐?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실 걔네들이랑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다 차단했어요. 차단. 어차피
어차피 말이 안 통하고 걔네들한테 말해봤자 벽이랑 말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 프로필이 다 이거예요. Stop the steal. 그거 아니면 아예 게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팔로잉도 없고 팔로워도 없고 그냥 무슨 유령 계정 같은 다 그런 사람들이 욕을 했더라고요. 저희 제품들 좋아해 주시는 분들 모임 같은 거 있는 네이버 카페에서는 자유로운 의견들이 오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안태옥 이런 줄 몰랐는데 완전 뭐 빨갱이였네 부터 아무튼 그구들이 하는 드립들은 제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근데 뭐 그렇다고 막 정신적인 뭐 타격이 있다거나 아 후회가 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나는 그건 좀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을 하면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중국인 드립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 흐름 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재명을 응원하지도 않았는데 탄핵하는데 찬성한다니까 이재명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으로 저를 이제 낙인 찍더라고요. 이재명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제 밝혀지겠지만 아무튼 간에 뭐 특별히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딱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건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이제 주장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면 이재명이 올라가게 돼서 썩은 돌이긴 하지만 그걸 빼면 댐이 무너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윤석열이 모자란 건 알지만 저도를 그냥 박아놔야 된다. 약간 이렇게 약간 주장을 하는 거죠. 보통 그 옥중일기나 아니면은 저기 옥중일기가 아니고 옥중일기는 이제 윤석열이 쓸 거고 옥중 스케치 옥중 스케치 죄송합니다. 옥중 스케치나 안 시장님이 오래전부터 했던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데 평소에도 뭔가 안티스러운 댓글이 달리기도 하나요? 네이버 카페는 당연히 그런 분들이 없고 왜냐면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가입한 카페니까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좋아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우연찮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쵸. 제가 카피 얘기해서 뭐 이런 게 카피고 이런 게 뭐다라는 내용 있으면 그 밑에 너나 카피하지 마. 네 옷이 다 카피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밑도 끝도 없는 그냥 안티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정치적으로는 표명을 한 적이 없다 보니 뭐 그런 분들은 없었죠. 근데 사실 뭐 저희도 안 좋은 내용의 댓글이 종종 달리는 편이에요. 주로 이제 저에 대한 내용이고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대줘요. 뭐 이건 진짜 열받았다. 열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없어요? 진짜 한 번도. 그분들이 욕하는 어떤 내용이 저를 실질적으로 긁을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 형,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댓글이나 이런 걸 욕하잖아요. 저는 그냥 기분 나빠요. 솔직히 화가 나고. 온라인에 엄청 그 유치한 말 있죠. 글? 아니 열받으라고 말을 써놓고서는 열받았다고 그거를 또 조롱하면서 글? 이렇게 하는 게 글이 뭐야? 글켰냐고. 아, 네. 마음속으로는 뭐야 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뭐 네가 한 말 기분 나쁘고 꺼져라 라고 말하면 걔는 또 얼굴 안 보이니까 멋대로 쓸 거 아니에요. 그쵸. 설명해줘도 기껏해야 뭐 한다는 말이 뭐 뭐 약간 뭐 이렇게 뭐 저를 조롱한다라고 하면 화가 안 나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기분이 안 나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보통 달리는 글들이 옷을 얘기하기 전에 살부터 빼라. 제가 살이 평균치보다 찐 게 사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화가 안 나요. 그래 나 살쪘어. 근데 그거를 보시는 다른 분들이 불쾌감을 느낄까봐 아 그런 것도 있죠. 삭제를 하죠. 그냥 대응을 안 하고. 아 여기는 이런 댓글을 달아도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선동이 되거나 아니면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 왠지 막 이제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기분이 나쁘잖아요. 샵이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유튜브도 저는 개인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서 공지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차단을 합니다. 다시는 댓글을 못 달게. 저는 그거를 지워버리면 이 사람의 같은 역사가 사라지게 될까봐 나는 그걸 남겨놓는 박제.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굳이 지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어차피, 저희가 개몽해줄 수도 없는 거고 아 그러네.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겠다.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는 것 자체가 내가 긁고 싶었는데 저 사람이 내 말에 긁혀서 반응을 하네? 이게 그들한테 약간의 쾌감을 또 선물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 근데 나 반응하고 싶어. 반응해서 대응을 하고 싶은데 물론 다 안 하지만 아무튼 마음은 제가 반응을 하는 댓글들은 현직에 계신 분들이 뭔가 달았을 것 같은 네가 설명한 거 틀렸다? 이런 거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어떻게든 내용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걸 저도 이제 일목요연하게 반박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왜냐면 그걸 듣고 모르는 사람들은 론이 또 잘못 얘기했네 잘 알지도 못해서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무조건 해야지. 그런 것만 이제 대응을 하고 나머지는 좀 대응을 안 하는 편인데 저는 이제 안 실장님 걱정이 돼가지고 안 실장님 블로그를 들어가 봐서 이렇게 봤더니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비율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성향의 옷을 발매를 하니까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럴 수 있지만 이 상황 자체가 뜬금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굳이 뭐 내가 나서도 어차피 바뀌는 것도 없고 하지만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분노할 만한 일이었어서 그래도 전 기록을 해놓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뜬금없는 건 사실이죠. 디자인을 봤을 때 저는 사실은 두 가지 생각이었어요. 일단은 디자인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픽 자체가 그래픽 이건 뭐 그래픽이 전부니까. 그렇죠. 티셔츠는 이제 그래픽이 전부니까 디자이너가 말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날카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쪽에서 강하게 나온 만큼 이쪽에서도 강하게 나와서 야 끌어내려서 말뚝 박아서 죽여,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주격까지? 말뚝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근데 그냥 십자가에 매달으면 순교자가 되니까 역십자가에 매달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오, 저는 이제 이걸 그냥 랍시몬스의 그래픽을 패러디한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이렇게 뭐 십자가를 거꾸로 했느니 별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많죠. 어쨌든 표현하는 말의 억양이나 단어 선택이 이쪽도 공격적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일단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조금 약간 걱정이 됐었고 공격을 받을까봐 안 실장님이. 또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 외국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캐서린 햄넷이라든지 이런 디자이너들이 티셔츠에다가 자기 정치적인 성향을 많이 밝히곤 했었잖아요. 그랬죠. 너무 예뻤죠. 그런 네, 느낌. 너무나 이제 뭐 패션 히스토리에도 길이길이 남은 작품이 됐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티셔츠는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의 생각을 보여주는 캔버스 같은 아이템인데 그쵸. 말풍선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티셔츠를 디자이너가 그런 식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을까요? 있었나? 있었는데 모를 수도 있고. 있었는데 아마 몰랐을 근데 수도 이런 있겠죠. 식으로 뭔가 정말 과격하게 자기의 메시지를 드러낸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선구자? 이게 뭐 좋은 결과를 낳든 나쁜 결과를 낳든 어쨌든 선구자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니까 선구자 같은 느낌이 있었고 뒤를 생각 안 하고 하신 거잖아요. 뒤를 생각했어요. 했다고? 네, 뒤를 생각했어요. 했는데 이랬다고? 네. 이 티셔츠로 나의 메시지를 전달도 하고 이 제품을 팔아서 번 돈으로 내가 보쌈을 먹는데 쓴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좋은 곳에 기부하는 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 뒤는요? 그 뒤는 생각 안 했어요. 더 열받는 일이 있으면 뭐 또 해야지 정도?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고 안 좋은 이미지가 씌워지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했어요. 그래서 댓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절반을 포기하고 가시는 디자이너님의 행보가 참 절반까지는 안 되고 한 5분의 1? 많게는 30%까지. 네, 30%. 네. 어쨌든 사업자 입장에서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후폭풍이라는 거를. 그걸 생각 안 하고 하셨지만. 생각을 안 했다기보다 그렇게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잃는 것도 있겠지만 제 개인으로서는 얻는 것이 더 많다라는 느낌이었어서 그런 걱정을 오히려 안 했죠. 아, 물론 제 주변은 다 걱정했어요. 저희 직원들, 와이프. 그런 걱정됐어요. 특별센터 앞에 와가지고 시위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거는 솔직히 환영할 만한 일이야. 그래요? 왜냐면은 듀페센터가 솔직히 많이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이 와서 시위를 해. 그래서 그게 뉴스가 돼. 그럼 사실은 너무 이득인 거지, 듀페센터한테는. 윤석열 반대파들이 또 여기 와서 또 막 사재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일은 없어요. 이제 어쨌거나 한국 패션계에서 안 실장님은 저번에 제가 아메카즈라는 단어를 언급해서 그거 되게 싫어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옷을 하는 디자이너에서 플러스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이 붙을 거예요. 이건 좋으나 싫으나 아마 죽을 때까지 떼지 못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타이틀을 이제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데 계속 목소리를 내실 건지 아니면 그 뒤로 목소리를 안 내셔도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죠. 저는 이번 사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번에 형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정치적인 색깔이 명확하게 없다. 옳고 그른 거를 따져서 이쪽 편이 맞을 때도 있고 저쪽 편이 맞을까? 우리는 합리적이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고 보통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극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너무 편향적인 것 같고 또 국힘 쪽을 너무 지지하는 것도 좀 편향적인 것 같고 뭐가 맞나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이쪽 지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욕해야겠어가 아니었고 그렇죠. 이 상황이 너무나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 사람들은 바로 연결을 지어버려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은 민주당 극렬 지지자이거나 중국 사람이거나 빨갱이거나 아무튼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답답했는데 저는 애초부터 그런 파가 아니었으므로 어떤 너무나 끔찍한 뭐 범죄라던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정인이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너무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거나 호소하는 약간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하고 정치 문제 중에서도 뭔가 제 마음을 흔드는 어떤 이슈가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사안은 제가 봤을 때 다시는 안 나타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는 정치색이 있어버리는 디자이너로 낙인 찍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런 사건이 더 중요한 포인트다. 제가 물론 이 정도까지 심각한 사항은 아니었는데 저 어렸을 때 한 30대 초반 중반 뭐 그 정도였을 때 그때는 막 이제 페이스북 할 때였는데 아는 지인 동생 중에 펫샵에서 근무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거기서 미용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동물들이니까 당연히 뭐 앉으라고 해서 앉는 동물도 있지만 안 앉는 애들도 있을 거고 뭐 고양이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걔네가? 동물인데 얘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애들을 어느 정도 때려서 말을 듣게 했던 거예요. 그 친구가 하루는 이제 글을 올렸는데 너무 자랑스럽게 오늘은 미용을 하다가 얘가 약간 무는 것 같아서 한두 대 때렸더니 얌전해지더라. 그렇게 해서 오늘 잘 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말 안 듣는 걔는 때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덧글을 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글을 올리는 사람이나 덧글 단 사람들 모두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친구 한 20대였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어린 친구가 이제 사리분별력이 좀 떨어져서 이런 걸 자랑스럽게 올렸을 때 그 친구의 주변에 훈육해줄 만한 어른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한마디를 하고 한마디를 하니까 그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막 달려들었어요. 그 덧글을 단 사람들과 이 친구와 내가 뭔가 이렇게 시대에서 막 싸우게 된 거예요. 온라인 상에서. 근데 그때는 저도 혈기가 막 넘쳤어요. 30대니까. 나의 생각에는 일말의 잘못됨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동물을 사람의 손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남이 맡긴 동물이죠. 자기 동물이 그렇죠. 아니라. 내 동물도 아니고 내 동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건 너무 잘못된 일이라고 내가 100%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싸웠고 그 와중에 또 저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걸 다른 커뮤니티에서 퍼나르고 그래서 결국엔 그 친구가 병원에 잘렸어요. 당연한 결과인데 뭐 잘린 것까지 다 기대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더니 그 친구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아는 동생인데 직장까지 잃게 할 만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라고 이제 저를 또 비난을 하는 거죠. 그죠. 형이 한 건 아닌데. 내가 한 건 아닌데 내가 그 글을 퍼나른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도 저는 동생에게 훈육을 하고 온라인상에서 글을 쓰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눴던 거에 대해서 일말의 후회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프레임이 씌워지더라고 그 공간 안에서. 그거를 좋게 얘기하면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건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봤을 때 화를 내는 사람 이 프레임이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한 10년 이상 갔던 것 같아요. 그걸 뭐 억울해 한다기보다는 아 그래 내가 좋은 일을 한 거에 대한 반작용이 있을 수 있구나. 그냥 사회생활을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취향이나 의견을 사실상 내서는 안 됐었는데 뭔가 이걸 드러냈더니 사회적으로 내가 불이익도 받는구나. 그 경험이 제 인생에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실장님 할 때 분명히 이제 옳은 거라고 생각해서 하신 거지만 어쨌든 안 좋은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지지하지만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다. 아하. 아이 아버지시고 하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시잖아요. 누가요? 안 실장님이. 그쵸. 누구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저는 윤석열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뭔가 순간적으로 숨겨놓은 자식? 뭔가 출생의 비밀을 형이 순간적으로 얘기하는 줄 알았어. 저 혹시 맞는 거 아니야? 아무튼 저도 그런 프레임이나 꼬리표가 달리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뭐 특별히 어떤 다른 목표가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런 티셔츠를 만들었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닌데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전 진실은 통한다라고 일단은 믿는 편이고 등에 있는 프린트가 이제 105명의 그때 투표를 안 했던 사람들을 약간 기리며 105장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 팔면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 생산 원가, 프린트비, 각종 제반 비용 빼면 순수익은 얼마가 되겠지만 난 순수익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원가까지 다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그냥 전부를 그러니까 내 원가도 생각 안 하고 다 기부하겠다라는 마음이었었는데 일단 다 안 팔렸다는 거. 이쁘면 샀는데 난 안 이뻐.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겠고 난 그냥 이게 좋아. 이런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뻐서 한 건데 안 이쁘구나. 디자이너로서 역시 나는 좀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에는 확실히 부족함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중요한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100장을 다 팔지 못한다는 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생각보다 내가 옳은 일을 위해서 뭔가 깃대를 메고 앞장선다고 했을 때 따라오는 사람들이 내 기대만큼 또 있지 않더라고요. 비단 이 일뿐만이 아니고 어디서든 그쵸. 무슨 일에서든 저도 구매를 했지만 입고 다닐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 잘 모르겠지 않아요? 언뜻 보면 이거 그냥 무슨 그림인지 알겠나요? 너무 공격적이야. 물론 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마주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게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조두순 쌍욕을 붙여도 모자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조두순 개새끼라고 이렇게 써놓은 티셔츠를 내가 입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야. 아, 형, 그거랑 비교하면 어떡해. 이건 그 정도 아니지. 형, 아니야. 형, 조두순 개새끼라고 한글로 6글자 써놓는 거랑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돼 있는 거랑은 그러면 얘기를 안 하고 똑같이 여기 조두순 사진 있다고 해봐요. 사형 이렇게 써야죠. 그 티를 입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형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산 이유는 좋은 일에 쓰시라고. 저도 지지를 하니까 서포트 개념이었고 티는 고이 접어서 보관하겠다. 안 입을 거예요? 안 입는 게 아니고 못 입어요. 스미마세. 까칠하게 댓글 달아주신 분의 멘트가 생각나네요. 좀 더 우회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안태옥 너의 미적인 수준이나 취향까지도 의심하게 된다. 뭐 저는 이제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았고 등판에 또 이거는 이거대로 좀 저는 좋았기 때문에 미적인 요소를 신경 쓴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분노를 담은 거에 더 가까워서. 그렇죠. 저는 그 부분도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티셔츠에 더한 격한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개인적인 인생의 잣대가 되는 걸 나타내는 거라면은 제가 남들의 어떤 비난이나 불쾌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입고 다니겠는데 사실은 윤석열 이 사건이 저의 어떤 전체적인 인생 가치관이라든지 나를 대변하는 사건은 아니거든. 나의 어떤 일부의 의견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면은 그 또한 내가 잘못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그걸 좀 피하고 싶은 거죠. 내가 만약에 이 티를 입고 부모님 댁에 갔다고 생각해봐. 또 한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좀 싸움까지는 안 됐건 좀 즐기는 편이라 충분히 언쟁이 있을 수 당연히 있다. 이제 안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 티를 사놓고서 안 입고 다니는 제가 약간 비겁한 그런 건 아닌데 나는 형이 이쁘다고 생각할 줄 알았어. 형이 실장님이야. 내가 이제 디자이너인데 형한테 이거 들고 갔어. 실장님. 컴펌 못 찍어주지 나는. 아 진짜? 그러니까 난 사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회사에서는 난 누군가한테 컴펌을 받을 수가 없는 지금 사람인 나를 것 같아. 윗선에 끌려가게 하려고 아니면 뭐 나보고 사표를 내라는 거냐. 형이 만약에 ODS 디자인 실장이야. 태욱이라는 동료 디자이너가 형 우리 이런 거 좀 열받는데 이런 걸 티셔츠로 만들어 볼까? 왜 패션 디자이너들은 아무도 이런 걸 안 해? 다 뭐 그냥 자기 옷만 하고 뭔가 메시지를 낼 수 있잖아 라면서 형이 가반하고 내가 돌체 약간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 내가 안 돼요. 안 돼. 저는 안 돼. 저는 끝까지 말렸을 거예요. 아예 하지 말자? 아예 하지 말자로. 만약에 이걸 출시할 거면은 우리는 여기서 그냥 돌체랑 가바나로 갈라서자. 갈라선다? 이 정도로 강렬한 메시지를 만약에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에서 출시를 한다. 이거를 낼 때는 저는 그 각오까지 하는 거예요. 브랜드를 접더라도 나는 이 말을 해야겠다. 이 말을 안 하면은 나는 나를 부정하는 거다. 만약에 브랜드를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생각을 약간 접어둘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겁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저의 어떤 감정이 저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성향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와인을 사실 들고 왔었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완벽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학자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 전문 분야 외에는 모르는 게 태반인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빨리 인정을 하고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또 되게 성인의 자세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약간 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랑 와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와인도 누구나 다 마시는 술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와인은 좀 약간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쵸. 누구나 뭐 우리나라에 정치가 있고 뭐 대통령이 있는 거 알지만 정치에 대해서 뭐 알지 못하고 아예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많죠. 특히나 이런 빅 이슈가 있을 때 성인이라면 취해야 될 태도가 와인이랑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지금은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지만은 인정을 하고 인정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약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저는 맞는 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와인을 가져왔어. 이 와인은 어떻고 어떻게 마셔야 하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 와인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 약간 이렇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래요? 이거는 뭐 그런 좋은 와인이에요? 어떻게 마시면 좋은 건데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사실은 대화가 더 매끄럽고 이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더 못나 보이는 게 아니고 더 가치를 높여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얘기를 할 때도 약간 그런 애티튜드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나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어느 정도 성인이고 사회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남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기본 소양을 갖췄다는 어떤 베이스니까 우리가 기본 정도는 약간 해야지 어른으로서 한 몫을 하는 거니까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좀 건강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해주시는 아니요. 아니, 제가 안 실장님 이렇게 티셔츠로 얘기를 할 정도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 너무 남 얘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쵸. 그게 오늘날의 어떤 사태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맞아요. 네. 오늘 술 조금만 드셔야 된다면서요? 네네. 지금 벌써 2잔 드셨는데. 그게 조금이에요. 형, 근데 지금 우리 이 얘기를 하고 어떻게 또 옷 얘기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꼭 안 넘어가도 돼요. 난 형이랑 원래 옷 얘기하는 게 좋은데 초반에 지금 너무 빅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좀 말씀을 나눴지만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저 사실 저번 촬영을 기대보다 저 스스로 되게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왜 이 촬영이 재밌었을까 생각을 또 해봤어요. 일단은 전 기본적으로 옷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사실은 옷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맞죠. 예를 들면 알고 지내시는 분들이 저랑 이제 친해지려고 하면은 보통은 옷 얘기를 많이 꺼내세요. 왜냐면 그게 이제 공통된 화두가 될 수 있고 제가 이제 흥미로워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야시니까 신경 써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시겠지만은 얘기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뭔가 통해야지 이게 재미가 있는 건데 사실 저는 그냥 대꾸를 해드리는 정도인 거지 그 대화가 막 나한테 흥미롭다거나 유익하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누군가 옷 얘기를 꺼내서 그거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저는 억지로라도 다른 토픽을 자꾸 꺼내서 옷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그날은 옷 얘기를 어쨌든 했는데도 안 실장님이랑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제 즐거웠고 옷 얘기라고 하는 게 사실 좀 광범위하잖아요. 장르도 많고 사니까 그쵸, 되게 네. 포괄적인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같이 일하는 동료 디자이너들이랑도 옷 얘기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